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 변호사님 제외하고 세 분의 복장으로 계절을 가늠게 됩니다. 정말 엄 변호사님 소나무. 계절을 가늠할 수 없는. 네네. 근데 벗으면 반팔 셔츠일 때도 있고. 벗나요? 네? 벗나요? 아니 뭐 자신 있으시다면요. 뭐. 반팔 셔츠 근데 잘 안 입지 않나요, 남자들? 저 진짜 그거 반팔 셔츠 입는 분 김남국 저도 여름에는 이게 벗고 해야겠네요. 네,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아 반팔 셔츠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.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. 장성한 아들 둘이 있고 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입니다. 저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았고 재작년에 정년을 맞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퇴직금으로 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. 아내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. 헌데 집에서 재테크 책도 읽고 유튜브로 투자 영상도 즐겨보면서 반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. 아내 친구들 중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몇 있어서 그런 쪽으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. 아내가 제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. 갭 투자라고 하더군요. 그러고선 몇 년 지나지도 않아 3억이 30억이 되었습니다.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돈이 3억인데 기쁘지만 좀 많이 허탈하더군요. 큰 돈이 생기니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바쁩니다. 코로나로 여행업이 위기라더니 제 아내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. 전국 각지에 갈 곳이 어찌나 많은지요. 그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TV나 보는 무료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흔한 골프도 해본 적 없고 취미라고는 바둑이 전부인데 동네 기원에 나가서 바둑 몇 판 두고 오는 일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. 남성 갱년기 비슷하게 온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놀기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 술자리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여성분들을 불러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인생 반전인가요? 아하. 내 인생에서는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챙겨주지 않는 아내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세심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신경 써주는 그분의 모습에 정말 오랜만에 두근거림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. 저는 남편 손톱 발톱도 다 깎아줘요. 진짜? 엄청 잘해줍니다. 전 약간 실례지만 진짜 좀 개같은데. 밥 챙겨주는 것도 제가 외출을 하더라도 항상 뭐 샌드위치라도 만들어 나가고 샌드위치도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릴까봐 치아바타 빵도 사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고 근데 막 안 먹으면 이제 혼내고 막. 아니야 남편이 하는 말 먹기 싫은 거 만들어 놓고 잘해준다고 생색낸다. 어쨌든 네. 서로 연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. 두근두근.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매일이 행복합니다. 아이들도 다 컸겠다. 아내는 큰 돈을 벌었으니 노후 걱정도 없겠죠. 그래서 홀가분하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아내는 지금도 혼자서 더없이 즐겁게 살고 있으니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더 나을 겁니다. 관계를 가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대화다운 대화도 없은 지 오래입니다. 지난 명절에 아이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황혼이혼이 흔하다고 하던데 묘하게도 제 주위 친구들 중엔 황혼이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.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혹여나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게 소문이나 곤혹을 치를까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. 아내가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은 제 퇴직금이 종잣돈이 된 것이죠. 그러니 아내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. 제 생각이 맞는 것인가요? 그리고 혹시 아내가 저의 외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런 제 권리에 생길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? 확신은 없지만 어쩐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반평생을 회사의 선택에 맞춰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기도 합니다. 아들들의 반응도 걱정이고요.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혼이 늘었다고. 그래서 변호사들이 되게 좋아한다. 이게 막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막 30억, 40억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할하면 되겠다. 절반 해가지고 각자 인생 살자.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제법 늘었다. 이런 얘기를. 약간 그런 했었거든요. 경우에 해당되겠네요. 약간 이분의 사연을 이렇게 쭉 보는데 왠지 말이죠. 왠지 아내분에게 바로 상의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왜냐면 아내분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약간 이제 이혼할까? 그럴까? 약간 이렇게. 그리고 사실 이분이 외도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?
왜냐면 여기 사연에서는 네. 뭐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음.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약간 지금 삶의 리프레시가 되는 건 있는데 뭐 깊은 관계라거나 서로 이제 잠자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. 제가 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분은 이제 60대였던 것 같은데 외도의 증거가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증거가 너무 없어서 소송으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해달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밤에 남편 전화 통화하는데 가서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여보라고 하더래요. 여보 들어가 주무시소 막 그러더래요. 누구한테 여보라고 하냐고. 남편의 그 시간 통화 기록만 있지 증거는 없잖아요. 그런 것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함께 뭐 식사를 하는 정도 그리고 함께 뭐 마트를 가는 정도가 있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. 외도는 인정됐습니다. 네. 아 인정되는군요. 네네네. 그 언니가 전혀- 유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고 제가 있는겠다기보다도 이제 의뢰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데를 그대로 주장을 했더니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. 여보라고 부른 적 있습니다. 되게 소송이란 건 해봐야 한다. 해봐야 한다. 네. 해봐야 한다. 그 하루에 몇 번씩 뭐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. 이게 부정행위죠, 뭐. 그렇죠. 이건 충분히 부정행위다. 법적으로 부정행위입니다, 이게. 왜죠? 그러니까 불법적 성애 소비가 없었는데도 네. 왜 그냥 그냥 부정행위인 거죠? 친구랑도 할 수 있는 거 네네. 아닌가요, 이거?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부정행위라고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. 네. 예, 이 그러니까 정도로. 이제 이런 걸 다 입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아내분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맞습니다. 부정행위 자체 이 팩트는 맞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다 자식들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어쨌든 합쳐져 있겠죠? 뭐 누구 한 사람의 명의일 것 같지 않거든요. 갈라가지고 지금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? 아니면은 이 남자분 사연자분이 진짜 뭐 이 아내분이랑 사는 게 정말 괴로워 미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아내분은 아내분 나름대로 여행 다니고 즐겁잖아요. 이 남자분도 사연자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적당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재산이 분할이 되면 절반 반반 가능한 거의 거예요? 반반이라고 봐야죠. 왜냐면 또 이 기초가 된 자금이 맞아. 이 남편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기초가 된 자금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었고 여기서는 50%를 뭐 누구 명의에 있든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렇게 보여져요. 지금 이 아내가 그 남편분의 외도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잖아요. 그럼 만약에 아내가 그 외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뭔가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더 주장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? 항상 외도는 위자료고요.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상간녀 소송 들어왔어. 그럼 다 합쳐서 뭐 크게 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은 충분합니다. 네. 그것도 완전 맥시멈으로. 네네네. 네. 네. 외도는 위자료고 재산 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네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분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.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맞아요. 높은 높아요. 것 같아요. 아내분이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이혼 얘기를 뭐 화두를 던졌을 때 아내분이 이혼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그걸 알면 실상을 알면 그렇죠.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. 알면 안 한다고 하겠죠. 게다가 남편분은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. 음. 그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분은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좀 심각합니다.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뭐 외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술자리를 가진 거지 잠자리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. 충분히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또. 아니, 그러니까 이걸 팩트를 아내분이 얼마큼 입증할 수 있느냐. 다른 사건 말씀을 드리면은 외도로 의심되는 남녀 관계가 있었어요. 너무나 의심이 되고 둘이 카톡도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 내용은 없었고 근데 입증하는 데는 결국 실패를 하면은 이거는 외도가 아닌 법적으로는 외도가 아닌 거죠. 입증이 문제예요, 사실은. 사실상 파탄주의 같은 면이 있죠. 네.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그 파탄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게 딱 눈에 띄는 게 외도나 뭐 폭력 그런 거죠.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이혼 사유가 없어서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만약에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다 이러면은 뭐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. 너무 외롭고 아내가 날 챙겨주지 않아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. 약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겠네요. 이 경우는 이제 뭐 이혼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. 특별한 위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. 남편이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 이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
그때도 자갑이 들어야 되는 건데요. 그래서 그 왜 이혼하고 싶은지를 찾아서 그걸 판사를 설득하면 되는 거죠. 예. 그 왜 이혼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잘 찾아내어서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에 이제 또 특화되셔. 근데 그렇죠.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안 하는 게 이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왜요? 지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고. 약간 그런 생각. 네. 자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매일이 행복합니다라는 이 감정, 어떤 풋풋한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사실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. 제가 이분하고 좀 연락을 받으면서 받은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불안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걸릴까봐. 아니요. 엄청 행복하진 않지만 안정적이긴 한 거죠. 제 아내와의 관계가. 그러니까. 그냥 저냥 살고 의료 있었는데. 공동체로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생의 인생을 마지막. 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 나는 아무것도 내 옆에 남지 않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아서 근데 제가 황혼 이혼을 시켜드린 결과 황혼 이혼 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세요.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정말 기쁨이 넘치시고 예를 들면 뭐 이혼 전에는 뭐 체중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황혼 이혼 거의 끝날 무렵 소송 마지막 무렵에는 와 완전 운동 열심히 하신대요. 이제 또 왜냐면 시장으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. 근데 뭐 이게 그 새로운 여자분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둘이 같이 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보통 않을까요? 이렇게 사나요, 그러면? 보통은 아니겠죠. 뭐 다니다 보면은 뭐 지하철 손잡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운전인지는 좀 의심돼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뭐 이게 지하철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는 부부가 아닐 겁니다. 그럴 가능성 저도 네. 좀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꼭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 하는 지옥이 아니고 뭐 밖은 천국인지는 몰라서 약간 이혼은 좀 더 생각해 중간 보시라 상황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그리고 이분이 좀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. 이 부동산의 명의도 상당한 한몫을 하겠다. 왜냐하면 이 부동산 30억짜리가 이분 명의로 돼 있으면은 이토록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습니다. 정확하세요. 네. 그리고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된 남자가 바람이 나잖아요. 전혀 불편함도 없고요. 그냥 바람 핍니다. 그냥 펴요. 이혼할 거 그거 전혀 생각 안 하죠. 왜냐? 어. 이혼을 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왜 내 돈 내가 나눠줘? 나 그냥 바람 피고 편하게 살래.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제기하면 어떻게 방어할까만 생각하지 전혀 이혼 생각 안 합니다. 네. 본인도 불안해하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.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. 그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은 본인이 이 가정을 이제 떠났다가 아내분과 이혼했다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아직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.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라면 바로 이혼. 바로 이혼이지. 저는 바로 이혼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분이 아니어도 내가 이혼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. 이 여성분이 떠났을 때도 내가 혼자의 삶을 오롯이 혼자서 즐길 자신이 있는가. 가족들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뭐 이혼을 이제 뭐 시도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은 지희 씨 말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혼 결정 안 내리실 것 같아요. 왠지. 그러니까요. 왜냐면 이 여성분이 생기기 전에는 별다른 불만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. 맞아. 그냥 무료하다 이 네, 정도였던 근데 거야. 그 30억에 기대서.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새로운 여자로 인해서 뭔가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삶이 정말 얼마나 권태로웠는지를 이제 와서 느끼고 있는 그치.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순간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현재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더 좋은 성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갈아타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분이 반평생을 회사의 선택에 맞춰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선택을 하는 상황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니 그분이 선택에 의해서 회사를 취직했고 선택에 의해서 결혼했고 선택에 의해서 애 둘 낳고 이렇게 했으면 잘 살았던 거 아닌가요? 마치 본인은 매우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. 약간 뭐 이제 일시적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. 예. 만약에 내가 진짜 지희 씨 말대로 아내랑 이혼하고 거의 가정을 버린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나 혼자 홀가분하게 그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약간 이건 일시적 감정, 흔들리는 감정일 수 있다.
제가 이혼 사건도 해보고 상고 사건도 해보면 이분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은 당장 이혼. 아무튼 저는 뭐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즐거운 삶을 사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. 네. 저는 이런 상황이면 아내한테 의논을 할 것 같아요. 너 나한테 아직 좀 시원치 않고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. 어떻게 하면 좋겠냐. 의논을 할 것 같아요.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. 여자가 바람 났어. 남편한테 의논해. 이혼 씨. 아니, 꺼져, 씨발, 이렇게. 바람 나기 전에. 아내랑 만약에 상의를 하신다면 아 너도 되게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고 친구들이랑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고 약간 우리 이쯤에서 그냥 서로 좀 분리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각자 살아보는 건 어떨까? 뭐 이런 네. 식으로. 저희가 또 다 각자 다른 의견을 드렸는데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고요. 후기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혼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.